버스비 아끼려고 한 정거장, 두 정거장 걷습니다. 돈도 아끼고 운동도 되니까 괜찮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그 걷는 발걸음이 당신의 무릎을 망가뜨리는 시작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조금 피곤하지만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찌릿하고 앉았다 일어날 때 버겁고 무릎 앞쪽에 묵직한 통증이 시작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 드니 그렇지 뭐. 운동이 부족해서 그래. 그래서 더 걷습니다. 계속 걷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무릎이 더 아픕니다. 더 걸을수록 더 아픕니다. 노년에게 무릎은 소모품입니다. 평생 써온 관절입니다. 이미 한계에 다다른 부위를 매일매일 걸어 다니며 더 써버리는 겁니다. 문제는 그걸 잘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늘 듣습니다. 걷는 게 건강에 좋다고, 하루 10,000보를 걸으라고, 운동을 멈추면 안 된다고. 그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걷기는 노년의 무릎엔 독이 됩니다. 한 정거장 걷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매일 수천 걸음, 그걸 몇 년 동안 반복하면 무릎 연골은 빠르게 달아갑니다. 무릎 주변 근육은 약해지고 지지대 역할을 못하게 되며 결국 뼈와 뼈가 부딪히는 상황까지 갑니다. 이쯤 되면 병원에 가게 됩니다. 무릎 주사 맞고 물리치료 받고 약침이나 도수치료 시작하고 돈은 돈대로 나가고 통증은 계속되고 무릎은 회복이 아니라 버티는 상태로 넘어갑니다. 버스비 1,000원 아끼려다 병원비로 매달 20만 원에서 50만 원이 나가는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드립니다. 왜 버스비 아끼는 걷기 습관이 노년에게 위험한 선택이 되는지, 그리고 당신의 무릎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걷고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 무릎은 걷는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걷는 게 건강에 좋다고요? 맞는 말입니다. 젊을 땐 그랬습니다. 몸이 가볍고 관절이 탄탄하고 근육이 지탱을 해주니 아무리 걸어도 무리가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년은 다릅니다. 더 많이 걷는다고 무릎이 강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걷는 만큼 무릎 관절은 더 빨리 달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무릎은 뼈와 뼈 사이에 연골이라는 쿠션이 있습니다. 이 연골이 쿠션 역할을 해줘야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연골은 나이가 들수록 닳고 얇아집니다. 젊을 때는 연골이 탄탄해서 충격을 잘 흡수합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연골이 얇고 건조해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더 많이 걸으면 남아있는 연골까지 더 빨리 닳아버립니다. 특히 노년은 무릎 근육이 약해져 있습니다. 허벅지 앞쪽 근육이 지탱을 해줘야 무릎에 힘이 쏠리지 않는데 이 근육이 빠지면 모든 하중이 무릎 관절에 직접 전달됩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더 걷습니다. 운동 부족이라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해서 더 오래 걷고 더 멀리 걷고 산책도 늘리고 계단도 일부러 오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초기엔 통증이 줄어드는 듯합니다. 움직이면서 뻣뻣했던 관절이 풀리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몇 주만 지나면 통증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 전보다 더 깊고 묵직해집니다. 무릎 앞쪽, 옆쪽, 뒤쪽이 뻐근해지고 관절에서 뚝뚝 소리가 납니다. 앉았다가 일어날 때 무릎이 휘청거리고 한번 구부린 무릎을 펴기가 힘들어집니다. 가끔씩 걸을 때 무릎이 접히듯이 빠지는 느낌이 납니다. 이때 병원에 가면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연골이 거의 다 닳았습니다. 이제 주사로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수술 생각하셔야 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걷는 게 나빠서가 아닙니다. 무릎 상태를 무시하고 걸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연골 상태, 근육량, 체중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걷기만 하면 좋기는커녕 망가집니다. 게다가 노년은
단순히 관절만 약해진 게 아닙니다. 혈액순환, 체온 조절, 신경 기능 모두 저하되어 있습니다. 작은 자극에도 쉽게 염증이 생기고 한 번 생긴 염증이 쉽게 낫지 않습니다. 하루 3,000보 정도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10,000보, 계단 포함한 언덕 걷기, 버스비 아끼려고 몇 정거장씩 걷는 건 노년 무릎에는 큰 부담입니다. 걷는 것보다 중요한 건 어떻게 걷느냐입니다. 딱딱한 신발, 무거운 짐, 비탈길, 고르지 않은 보도블록, 이런 조건은 무릎에 큰 충격을 줍니다. 특히 바닥이 딱딱한 도심 보도는 관절을 반복해서 찍는 충격을 줍니다. 충분한 쿠션이 없는 신발로 매일 걷다 보면 연골이 닳고 관절낭이 붙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한 번 닳은 연골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약이나 주사로도 복구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남은 연골을 어떻게든 덜 쓰면서 지켜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무릎이 아픈데도 계속 걷는다는 건 기름 없는 엔진을 계속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엔 돌아가지만 곧 고장납니다. 그리고 그 고장은 고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더 걷자가 아니라 덜 망가지게 걷자로 바꿔야 합니다. 운동은 필요하지만 무릎 상태를 고려한 걷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때론 걷지 않는 용기가 당신의 무릎을 지키는 마지막 기회가 됩니다. 둘째, 교통비 아끼려다 병원비 수십만 원 납니다. 버스비 1,300원. 하루 한 번이면 한 달에 4만 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돈이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한 정거장쯤은 걸어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두 정거장도 그냥 걷는다고 합니다. 걷는 건 건강에 좋고 돈도 아끼니 일석이조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걷다가 무릎에 이상이 오기 시작합니다. 무릎 앞이 묵직해지고 계단 내려갈 때 툭 끊기는 느낌이 들고 장보러 다녀온 날이면 무릎이 뜨겁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 참습니다. 그날 피곤해서 그렇겠지. 내일은 괜찮겠지.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넘깁니다. 하지만 무릎 통증은 시간이 갈수록 깊어집니다. 서 있을 때조차 무릎이 당기고 밤에 자다가 쑤시고 장시간 앉았다가 일어나면 한동안 펴지지 않습니다. 결국 병원에 갑니다. 정형외과부터 갑니다. 진료비는 기본이고 엑스레이와 초음파가 추가됩니다. 의사는 연골이 닳았다고 말합니다. 약 처방을 받고 물리치료를 받습니다. 물리치료는 하루 이틀 받아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2주, 4주, 길게는 8주까지 이어집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돈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진료비, 치료비, 약값이 합쳐지면 한 달에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는 순식간입니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통증이 계속되면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히알루론산 주사, DNA 주사, 연어 주사 같은 무릎 관절 주사는 1회에 7만 원에서 15만 원이 넘습니다. 3회 이상 맞아야 효과를 본다고 하니 몇 주 동안 병원에 계속 다니게 됩니다. 한의원 치료를 병행하면 비용은 더 늘어납니다. 약침은 1회에 2만 원에서 5만 원, 추나요법이나 도수치료는 1회 1만 5천 원에서 3만 원입니다. 일주일에 2번만 받아도 한 달이면 10만 원에서 30만 원이 훌쩍 나갑니다. 여기에 약값과 추가 보조기 비용이 붙습니다. 무릎 보호대, 관절 영양제, 의사가 추천하는 프리미엄 보조제까지 더하면 생각보다 큰 금액이 빠져나갑니다. 무릎 상태가 악화되면 MRI 촬영도 하게 됩니다. 비급여 검사라 1회 촬영에 20만 원에서 30만 원이 듭니다. 검사 후 수술 권유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시경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돼도 본인 부담금이 상당합니다. 1회 입원에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들기도 합니다. 이쯤 되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버스 탈 걸 그랬다고요. 하루에 1,300원, 한 달에 4만 원이 아까워서 걸었지만 병원비로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병원비는 한 번으로 끝나는 비용이 아닙니다. 무릎은 한 번 손상되면 다시 예전처럼 회복되지 않습니다. 계속 통증을 관리하며 살아야 합니다. 매달 치료비와 약값이 반복됩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도 합니다. 걷다가 무릎 망가져서 일도 못하고 치료비 부담에 모아둔 돈을 다 썼다고요. 아끼려던 작은 돈 때문에 훨씬 더 큰 돈을 잃은 겁니다. 노년에게 병원비는 소리 없이 커집니다. 특히 관절 치료는 비용이 정해진 게 없습니다. 상태에 따라, 치료 방식에 따라 병원마다 진료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계속 다니게 되면 그 비용은 감당이 어렵습니다. 게다가 병원비는 고정비가 아닙니다. 아파지는 만큼 올라갑니다. 증상이 깊어질수록 비급여 항목이 늘어나고 약도 고가로 바뀌고 입원 가능성도 생깁니다. 이렇게 병원비가 커지기 전에 버스 한 번 타는 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무릎이 괜찮은 날엔 한두 정거장 걸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전날 무리가 있었다면 망설이지 말고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아끼는 것도 좋지만 그 아끼는 돈이 결국 더 큰 병원비가 되어 돌아온다면 그건 전략이 아니라 손해입니다. 노년의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을 전전하면서 쓰는 돈은 마음의 상처까지 남깁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기운도 빠지고 생활도 무너집니다. 그 모든 시작이 버스비 아끼려 했던 걷기에서 시작됐다면 이제는 그 습관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셋째, 무릎은 한번 망가지면 다시 안 돌아옵니다. 무릎은 참을 수 있습니다. 쑤셔도 참고, 당겨도 참고, 무거워도 참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당장 쓰러지거나 못 걷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조금 불편해도 걷고, 조금 욱신거려도 돌아다니고, 조금 아파도 약 하나 먹고 넘깁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무릎이 꺾이듯 빠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날부터 계단이 무섭고 길이 두려워집니다. 무릎은 한번 망가지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관절 중에서도 특히 무릎은 복구가 어려운 부위입니다. 그 이유는 구조 자체에 있습니다. 무릎에는 연골, 인대, 활액막, 반월상 연골 등 여러 구조물이 복잡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망가지면 전체 움직임이 흐트러지고 통증이 지속됩니다. 노년의 무릎은 이미 수십 년을 써온 관절입니다. 자동차로 치면 주행거리 30만 킬로미터 넘긴 상태입니다. 기름칠도 마르고 부품도 낡고 조금만 무리해도 이상이 옵니다. 그 상태에서 아픔을 참고 계속 쓰면 결국 파열, 염증, 변형으로 이어집니다. 무릎 연골은 한번 다르면 다시 자라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약 먹고 주사 맞으면 연골이 회복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약은 통증을 줄일 뿐이고 주사는 일시적인 완화일 뿐입니다. 실제로 연골이 재생되지는 않습니다. 연골이 완전히 닳아 없어지면 무릎 안에서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게 됩니다. 이걸 골관절염 말기라고 합니다. 이 상태가 되면 앉았다 일어날 때 소리가 나고 한 발로 체중을 지탱하기 어려워지며 밤에도 무릎이 쑤십니다. 이때부터는 단순한 생활도 어렵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수술입니다. 부분 관절 내시경이나 인공관절 치환술 같은 수술이 필요해집니다. 문제는 이 수술들이 간단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시술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수술 후 회복 과정이 매우 길고 노년에게는 부작용도 적지 않습니다. 통증, 감염, 혈전, 재수술 위험까지 있습니다. 게다가 인공관절은 10년에서 15년 정도밖에 버티지 못합니다. 만약 65세에 수술하면 75세에서 80세 사이에 다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 나이에 또 수술을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말합니다. 가능하면 수술을 미루고 최대한 보존하라고.
하지만 이미 망가진 무릎은 보존이 아니라 유지일 뿐입니다. 완전히 낫는다는 말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릎은 한번 망가지기 전에 막아야 하는 부위입니다. 예방이 가장 강력한 치료입니다. 그리고 그 예방은 무리하지 않는 걷기에서 시작됩니다. 계단은 피하고 경사로는 줄이고 하루에 너무 많이 걷지 않고 통증이 생기면 바로 쉬고 적절한 신발과 보호대를 착용하고 필요하면 교통비를 써야 합니다. 1,000원의 버스비를 아끼기 위해 수백만 원의 치료비를 쓴다 해도 무릎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치료는 가능하지만 회복은 불완전합니다. 예전처럼 자유롭게 걷고 앉았다 일어나고 장 보러 다니는 일상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무릎 건강은 생활의 자유입니다. 무릎을 잃는다는 건 몸을 잃는 게 아니라 움직일 수 있는 삶을 잃는 겁니다. 걸을 수 있다는 건 혼자 병원에 갈 수 있다는 뜻이고 장 보러 갈 수 있다는 뜻이며 사람을 만나러 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무릎이 한번 무너지면 당신 삶의 바깥 세상과의 연결도 끊어집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무릎은 쓰지 않는 게 아니라 잘 써야 합니다. 그 잘 쓰는 방법이란 아프기 전에 멈추는 용기입니다. 교통비를 아끼지 말고 무릎을 아끼세요. 무릎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넷째, 버스비보다 더 무서운 건 외부 자극입니다. 노년의 무릎이 망가지는 건 단순히 걷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걸을 때 받는 외부 자극입니다. 이 자극이야말로 무릎 연골을 망가뜨리고 통증을 키우며 회복을 방해하는 가장 치명적인 원인입니다. 우리는 걷는 행위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적당히 걷는 게 좋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적당함의 기준은 누구에게나 다르고 환경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환경에 따라 무릎에 전달되는 자극의 강도는 생각보다 훨씬 강합니다. 특히 도심 속의 걷기 환경은 노년에게 적절하지 않습니다. 딱딱한 시멘트 바닥, 조금만 방심하면 발이 걸리는 보도블록, 경사진 인도, 굴곡이 많은 오르막길과 내리막길, 이 모든 요소가 무릎에 강한 충격을 줍니다. 버스비를 아끼기 위해 걷는 길은 주로 이런 길들입니다. 아스팔트 위를 10분만 걸어도 발바닥이 아프고 종아리가 당기며 무릎에서 묵직한 압박감이 올라옵니다. 이게 바로 외부 자극입니다. 무릎은 보행 시 발생하는 충격을 연골과 관절랑, 인대가 흡수합니다. 하지만 그 충격이 반복되면 연골은 점점 더 닳고 인대는 느슨해지고 무릎 내부에 염증이 생깁니다. 특히 무릎 아래쪽, 즉 경골과 대퇴골 사이에 가장 많은 압력이 가해집니다. 이 구간은 노년에게 연골 손상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부위입니다. 단단한 신발, 쿠션 없는 깔창, 낡은 운동화로 걸을 경우 이 압력은 수직으로 관절을 누릅니다. 또한 외부 자극은 단순한 물리적 충격만이 아닙니다. 바람, 온도, 습도도 무릎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차가운 날씨에 걷게 되면 무릎 관절 안에 활액이 줄어들고 관절이 뻣뻣해집니다. 이때 걷는 자극은 더 쉽게 통증을 유발합니다. 외부 자극이 누적되면 무릎 내부에 만성 염증이 자리 잡습니다. 이 염증은 약이나 찜질로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관절막이 붓고 활액이 고이며 무릎이 뻣뻣해지고 구부렸다 폈다 할 때 통증이 발생합니다. 게다가 무릎 관절의 특성상 외부 자극이 가해졌을 때 염증이 생기면 쉽게 퍼집니다. 한쪽 무릎에 염증이 생기면 몸의 균형이 깨져서 반대쪽 무릎도 아파지고 엉덩이, 허리, 발목까지 연쇄적으로 통증이 나타납니다. 단순히 걷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환경에서 걷는 것, 무릎을 보호하지 않은 상태에서 걷는 것, 무리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걷는 것이 무릎에 치명적인 외부 자극이 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자극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매일 아침, 매일 저녁,
이 자극이 반복되고 그 충격이 누적됩니다. 오늘 10분 걸은 충격이 내일 20분 걷기로 이어지고 그 다음 날 30분 걷기로 커지면서 무릎은 회복할 틈 없이 상처받게 됩니다. 회복이란 피로가 누적되기 전에 쉬는 것입니다. 하지만 외부 자극이 계속되는 노년의 무릎은 쉬지도 못하고 회복되지도 못하고 그저 버티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버티다 어느 날 갑자기 무릎이 부어오르고 걸을 수 없을 정도의 통증이 찾아옵니다. 이때부터는 버스비 아끼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병원까지 택시를 타야 하고 무릎 보호대를 사고 주사 치료에 수만 원, 약값에 수만 원, 시간과 체력과 돈을 다 써야 합니다. 그 시작이 단순한 걷기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 순간 후에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무릎은 단단해 보이지만 외부 자극에는 민감한 부위입니다. 특히 노년의 무릎은 자극을 흡수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습니다. 쿠션 기능도 약하고 회복 속도도 느리고 염증 반응도 빠릅니다. 그러니 무릎이 아프지 않더라도 외부 자극을 줄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버스비보다 외부 자극이 더 무섭습니다. 차라리 돈을 써서 무릎을 보호하세요. 운동화 바꾸는데 3만 원, 보호대 하나에 2만 원, 버스비 한 달 4만 원. 이걸 아끼려다 무릎을 잃으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다섯째, 아껴야 할 건 교통비가 아니라 관절입니다. 노년에게는 아껴야 할 게 참 많습니다. 전기세도 아껴야 하고 식비도 줄여야 하고 옷 한 벌도 신중하게 사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통비도 아끼게 됩니다. 버스 한 번 안 타고 걷는 습관이 생깁니다. 버스비 1,300원, 한 달이면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이 정도는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교통비를 아끼는 동안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당신의 관절이 닳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릎 통증은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하루 이틀 걷는다고 망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무리한 거리와 환경에서 계속 걷다 보면 그 작고 반복적인 충격이 관절을 갉아먹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운동 삼아 걷는 거니까 괜찮아. 기분도 전환되고 좋더라고. 맞습니다. 걷는 건 좋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그 걷기가 당신의 무릎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하는 걷기라면 운동이 아니라 무릎 파괴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관절이 약해진 노년에게는 아끼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관절을 아껴야 합니다. 관절은 한번 다르면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약으로도 안 되고 주사로도 안 되고 식단이나 보조 제로도 다시 자라나지 않습니다. 오직 남아있는 관절을 얼마나 오래, 얼마나 덜 쓰면서 유지하느냐가 관건입니다. 한 달에 3만 원에서 4만 원, 이 교통비를 아끼기 위해 걸었던 거리, 그때 무릎에 가해졌던 충격이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6개월, 1년 뒤 걷지 못하는 결과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돈은 다시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릎은 한번 무너지면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수술을 해도 치료를 받아도 예전처럼 걷는 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무릎을 잃는다는 건 삶의 많은 부분을 잃는 겁니다. 혼자 병원에 가는 자유, 마트에 장 보러 가는 일상, 친구 만나러 나가는 즐거움 모두 사라집니다. 그래서 교통비를 아끼겠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관절을 아끼고 있는가? 이 걷기가 내 무릎에 좋은 걸까? 나쁜 걸까? 그리고 가능하면 교통비를 써서 무릎을 쉬게 해주세요. 무릎에 쌓인 피로는 버스 안에서만 회복됩니다. 앉아서 가는 10분이 무릎에게는 하루 회복 시간입니다. 이건 사치가 아닙니다. 이건 투자입니다. 한 달에 4만 원 써서 당신의 관절을 지키는 투자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습관이 노년 전체를 바꾼다는 점입니다. 걷기보다 지혜로운 이동을 택하는 습관.
몸보다 부담 없는 이동을 선택하는 기준. 이것이 바로 노년을 건강하게 오래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몸이 건강해야 돈도 쓸 수 있고 돈이 있어야 병원도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둘 중 하나만 고르라면 당연히 몸입니다. 돈은 줄이면 됩니다. 하지만 무릎은 줄이는 게 아니라 아끼는 것입니다. 당신이 버스비를 아끼겠다고 걸을 때 당신의 무릎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만큼은 버스 한번 타세요. 그리고 당신 관절에게 말해주세요. 오늘은 너를 아끼겠다고. 우리는 너무 오래 버티는데 익숙해졌습니다. 조금 아파도 참고, 조금 불편해도 지나치고, 조금 부족해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참고 또 참다 보면 몸은 서서히 무너지고 삶의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게 됩니다. 버스비 1,300원, 그건 큰 돈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돈을 아끼겠다는 생각이 당신 무릎에 계속 충격을 주고 그 충격이 매일 누적되면서 결국 관절은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게 됩니다. 무릎은 신호를 줍니다. 통증, 묵직함, 열감, 뻣뻣함. 그걸 무시하고 계속 걷는다는 건 경고등이 켜졌는데도 계속 시동을 걸고 달리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결국은 멈춰 설 수밖에 없습니다. 노년에게 가장 소중한 건 돈보다 건강이고 건강보다 더 실질적인 건 움직일 수 있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무릎이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타는 버스 한 번, 그건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당신의 관절을 지켜주는 방어막입니다. 몸이 무너지기 전에, 생활이 무너지기 전에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쉬운 선택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돈을 아끼려 하지 말고 몸을 먼저 아끼세요. 무릎이 있어야 사람답게 걷고 걷는 사람이 되어야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당신의 무릎 우리가 함께 지켜드리겠습니다.